역사 속에서 가장 미움받은 인물을 꼽으라면 이 사람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동탁. 그는 황제를 멋대로 폐위하고 새 황제를 세웠습니다.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했습니다. 충신들을 처형하고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사람의 배를 가르는 형벌을 즐겼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그는 완벽한 악당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동탁은 정말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만든 것이 따로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삼국지 최대의 악당으로 불리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탁의 출신이 그의 성격과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동탁은 지금의 감숙성 일대에 해당하는 농서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임조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량 지방은 한나라 중심부에서 보면 변방이었습니다. 한족과 강족, 호족 등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동탁이 젊었을 때의 일화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강족 지역을 돌아다니며 강족 수령들과 교류했습니다. 강족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동탁이 서량 군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동탁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을 타면서 양손에 각각 활을 들고 양쪽으로 동시에 활을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매우 뛰어난 무예였습니다. 강족 수령들이 동탁을 좋아했습니다. 동탁이 의리 있고 시원시원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탁이 강족 지역에서 돌아가야 할 때 수령들이 아쉬워하며 소와 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동탁이 이것을 받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호방한 성격이 변방 군인들 사이에서 동탁의 인망을 만들었습니다. 동탁이 군사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 강족, 선비족 등과의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후한시대 내내 서북 변경에서는 강족의 반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정이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들에서 동탁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강족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데다 전투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동탁이 처음 군공을 세운 것은 장환이라는 장군 아래서였습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서 공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동탁의 초기 군사 경력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제를 털어 부하들을 먹이고 포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탁 군대의 충성심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량의 기병들을 훈련하고 장악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서량 기병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병 전력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동탁이 이 전력을 손에 넣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낙양으로 입성할 때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기원 후 184년 황건적의 난이 터졌습니다.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후한을 흔들었습니다. 조정이 황건적 진압을 위해 여러 장수들을 파견했습니다. 동탁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동탁은 황건적 진압에서 그다지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영리했던 것은 이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황간 세력에게 뇌물을 쓰고 인맥을 활용하여 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서량으로 돌아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후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군벌들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지방 군사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군벌할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동탁도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서량 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으로 오게 된 것이 어떤 계기였는지를 알면 동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89년 후한의 영제가 죽었습니다.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조정에서는 외척 세력과 황간 세력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당시 대장군 하진이 황간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황태우가 황간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진이 혼자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진이 생각한 방법이 바로 외부 군사력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지방 군벌을 낙양으로 불러 황태우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원소가 동참했습니다. 동탁을 비롯한 여러 군벌들을 낙양으로 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조조도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황간 제거는 내부에서 결단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굳이 외부 군사력을 끌어들이면 그 군사력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듣지 않았습니다. 동탁에게 낙양으로 오라는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동탁이 이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동탁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낙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동탁이 낙양으로 오는 도중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진이 황간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동탁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동탁이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황간들이 하진을 죽이자 원소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 황간들을 학살했습니다. 궁궐 안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어린 황제 소재와 그의 동생 진류왕이 궁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황제를 발견한 것이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낙양 외곽에 도착했을 때 마침 황제 일행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정의 기존 세력들이 서로 죽이는 혼란 속에서 동탁만이 황제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손에 넣었다는 것은 명분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동탁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 정도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낙양의 기존 군사력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동탁이 놀라운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낮에 군사들을 성 밖으로 내보냈다가 밤에 몰래 다시 들여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군대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심리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낙양의 기존 세력들이 동탁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군대가 있었는데 동탁이 이 군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원의 부하 중 여포라는 인물에게 접근했습니다. 여포를 매우 후하게 대우하고 의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여포가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귀순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탁, 여포, 정원의 삼각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낙양을 장악한 동탁이 결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황제를 폐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재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이 황제가 헌제였습니다. 헌제는 9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동탁이 허수아비 황제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는지는 당시 신하들의 반응이 보여줍니다. 조정회의에서 동탁이 폐위를 선언했을 때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노식이라는 신하만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동탁이 분노했지만 다른 신하들이 노식을 용호하여 처형을 면했습니다. 황제 폐위는 당시 극도로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실권을 쥔 권력자라도 황제를 함부로 폐위할 수 없었습니다. 동탁이 이것을 함으로써 스스로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소재는 나중에 동탁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 어린 황제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장악한 뒤 보여준 행동들이 그를 역사상 최악의 악당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형벌이 극도로 잔혹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죄수들을 끌어다가 직접 형을 집행하면서 신하들이 보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를 통한 통제였습니다. 사치도 극도로 심했습니다. 황실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황제의 수레와 복식을 착용했습니다. 황제의 준하는 예우를 요구했습니다. 동탁의 부하들이 낙양 주변을 약탈했습니다. 귀족들의 집을 털고 무덤을 파헤치고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이것이 낙양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동탁이 전한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쳤다는 기록입니다. 무덤 속에 금과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동탁의 낙양 장악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조조의 반응이 보여줍니다. 조조는 처음에 동탁의 휘하에서 일했습니다. 동탁이 조조에게 효기교이라는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이것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연희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지연희에서 이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조조가 동탁에게 칼을 빌린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찌르려 했는데 동탁이 우연히 거울에 비친 조조의 모습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조조가 칼을 받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삼국지연희는 소설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동탁의 초청을 거부하고 달아났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조조가 도망쳐 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삼국지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조조의 경문에 응하여 각지의 군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반동탁 연합이었습니다. 삼국지연희에서는 18로 제후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수였습니다. 원소가 맹주가 되었습니다. 각지의 군벌들이 명분상 원소 아래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 반동탁 연합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호래간 전투입니다. 동탁이 낙양으로 향하는 요충지 호래간에 여포를 보내맞게 했습니다. 연합군 측의 장수들이 여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포의 무예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삼국지연희에서 이때 유비, 관우, 장비의 세 사람이 여포를 상대로 셋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하제일이라는 여포를 이기기 위해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형전 여포 장면이 삼국지연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포의 무예가 당시 최강이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압박에 동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진 방식이 역사의 큰 죄악으로 기록됩니다. 동탁이 낙양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이 강제로 장안을 향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길에 즐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탁이 낙양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나라의 수도로 수백 년을 이어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황궁도, 귀족들의 저택도, 일반 민가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200리 안에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낙양 주변의 황제 무덤들도 파헤쳐졌습니다. 수백 년 쌓인 부장품들이 약탈되었습니다. 이 낙양 파괴가 동탁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해도 도시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킨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동탁과 여포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포가 시녀와 몰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시녀가 동탁의 총애를 받는 시녀였습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여기에 초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윤이라는 신하가 초선이라는 여인을 동탁과 여포 사이에 넣어 두 사람을 이간시키는 계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선은 삼국지연의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학계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동탁과 여포 사이에 여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정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탁이 여포에게 창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여포를 향해 창을 투척했다는 것입니다. 여포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포의 마음에 분노와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언제 동탁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왕윤이 이 틈을 노렸습니다. 왕윤이 여포에게 접근하여 동탁을 제거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여포가 망설였습니다. 동탁이 자신의 의부인데 의부를 죽이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윤이 말했습니다. 공은 여시이지 동씨가 아니오. 그 창이 날아왔을 때 그 마음에 부자지정이 있었겠소? 이 말이 여포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원 후 192년 왕윤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동탁이 궁궐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황제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입궐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탁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든다며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제가 나를 봉하여 왕으로 삼으려 한다. 걱정 말라.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궁궐 입구에서 여포와 다른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탁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병들이 나타나 창을 겨눴습니다. 동탁이 여포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봉선이 어디 있느냐? 봉선은 여포의 자였습니다. 여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탁에게 죄상을 선포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동탁이 쓰러졌습니다. 신복이자 의자였던 여포의 손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낙양의 백성들이 환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한이 깊었습니다. 동탁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비만했던 동탁의 배에 불을 붙이자 배꼽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며칠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동탁에게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동탁에 대한 평가가 전통적으로는 완전한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역사학에서 동탁을 좀 더 복잡한 시각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동탁을 낙양으로 부른 것은 하진과 원소였습니다. 동탁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기존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외부 군사력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통제 불능이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이 동탁에게 돌아갔습니다. 둘째로 동탁의 초기 행동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탁이 처음 낙양에 들어왔을 때 억울하게 유배된 신하들을 복권시키고 황관들에게 의해 탄압받던 당인들을 석방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조치였습니다.
셋째로 채용이라는 당시의 대학자이자 문인이 동탁 아래서 일했습니다. 채용은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채용이 동탁의 일면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용도 이 탄식 때문에 왕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넷째로 삼국지연이가 동탁을 더욱 과장된 악당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이는 소설이고 유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구조상 동탁은 완벽한 악당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해석이 동탁의 실제 악행들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황제를 폐위하고 독살한 것, 낙양을 불태운 것, 백성들을 약탈한 것, 이것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동탁의 개인적인 면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효도로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었음에도 자신의 세력 근거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동탁이 죽기 전에 어머니가 불길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강족과 호족 출신 군사들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서량의 장수들과의 관계에서 동탁이 보여준 의리는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들이 동탁에게 충성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만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너무 비만하여 여포가 부축해야 이동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탁 말년의 모습이 권력에 취해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채용이라는 학자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채용의 학문과 인품을 인정하고 공경했습니다. 완전한 폭군이라면 이런 행동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동탁, 서량의 거친 변방에서 태어나 군사적 능력으로 이름을 날렸고 하진의 초청으로 낙양에 들어가 황제를 갈아치우고 낙양을 불태웠으며 의자인 여포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삼국시대 최대의 악당, 삼국지연이가 그렇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합니다. 후한 말 혼란을 이용한 기회주의적 군벌, 그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한나라의 부패와 무능이 만들어낸 괴물, 이 시각도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동탁 이야기에서 가장 생각할 거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탁을 부른 것이 한나라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황관과 외척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외부 군사력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동탁은 서량의 변방 군벌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한나라의 구조적 부패와 권력 다툼이 동탁이라는 존재를 낙양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탁은 한나라 몰락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있던 한나라가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여러분은 동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한나라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있던 한나라의 마지막 증상이었을까요? 그리고 하진과 원소가 동탁을 부르지 않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고대사 인물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